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가 계속되면서 보건의료 인력의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의료 확충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보건의료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광주시에서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10명 가운데 9명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가 내년 국비 예산을 3조 원 넘게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신규 사업 예산은 1,100억 원에 불과해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여파가 지속되면서 광주의 광공업 생산이 1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수차례 요구했던 공공의료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광주시 방역당국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 파업이 실현됐을 때 의료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광주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나온 지 2년째. 환자들을 가장 가까이서 돌봤던 간호사 등 5천여 명의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무엇보다 생명을 공공의료와 보건의료 인력 확충하라. 네. 전대병원과 조대병원 등 광주 11개 병원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수도권보다 2배 많은 1인당 30명의 환자들을 1명의 간호사가 돌보고 있다며 감염병 전담병원 확충 등 공공의료시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 신입 간호사의 절반이 자진 퇴사하고 있다며 더 이상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4시간, 5시간씩 환자를 볼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면서 사실 식사나 심지어는 물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를 케어합니다. 보건의료 노조는 오늘까지 정부와 막바지 교섭을 벌이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내일 오전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광주시 방역당국은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의료기관의 파업을 염두에 두고 비상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감염병 전담병원에는 자체적으로 대체근무자를 마련하도록 하거나 군 인력 투입을 요청했습니다. 필수 의료 유지 업무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과 사전 소통을 통해서 시민들께서 진료 및 치료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파업을 자제해달라는 정부와 정부의 소극적 태도가 아쉽다는 노동계 입장이 맞부딪히는 가운데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우정훈입니다. 광주 광산구의 외국인 선제 검사에서 확진자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를 기준으로 2주 넘게 진행된 선제 검사에서 13명의 외국인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외에도 서구 소재 고등학교 관련 확진자 1명과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 5명 등 2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시에서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10명 중에 9명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253명이며 이 가운데 86.5%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최근 일주일 동안 53명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했는데 모두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로 나타났습니다. 어느덧 9월의 첫날입니다. 이제 본격 가을철로 접어들었는데요.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지역은 비교적 세찬 비는 내리지 않겠지만 날이 흐리겠고 종일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하늘 모습 자세히 보시면 현재 구름이 가득 끼어 있는 가운데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종일 흐리겠습니다.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고요.
동일 10에서 60mm가량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매우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시속 30에서 60km가량의 강풍이 불겠고요. 순간적으로 시속 70km의 돌풍이 불 수 있어서 시설물 점검 잘 하셔야겠습니다. 가을철로 접어들어서일까요?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24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한낮 기온은 28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내년도 국가 예산안이 편성된 가운데 광주시가 국비 3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신규 사업 예산은 1,100억 원밖에 확보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내년도 광주시 현안 사업 국비 반영액이 처음으로 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내년 예산은 3조 1,457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고 올해에 비해 13.8%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민선 7기 들어서도 가장 많은 국비 예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80건의 신규 사업에서 1,172억 원, 278건의 계속 사업에서 3조 28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형 SOC 사업과 인공지능 등 미래 먹거리 사업들을 중심으로 국비 확보 활동을 전개한 게 국비 3조 원 돌파의 원동력이었다고 광주시는 설명했습니다. 광주시는 예비 타당성 조사 등 사전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 건립비 등 현안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국회에 추가 건의할 계획입니다.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문화 분야에 지금 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타 중이어서 정부 안에서는 못 넣었지만 국회 가서 지금 꼭 반영해야 될 사업이고 또 하나가 광주 의료원 건립 사업입니다. 국비 3조 원 시대를 맞이하긴 했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확보한 예산이 전체 예산 가운데 3%인 1,172억 원에 불과하고 국가 전체 예산 605조 가운데 광주시의 예산은 0.5%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남도는 블루 이코노미 핵심 사업 등이 대거 반영되면서 올해보다 3,300억 원가량이 늘어난 7조 5,131억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대선 후보 선호도와 지방선거 등에 대한 MBC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밤 공표됩니다. 광주, 목포, 여수 MBC 3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여야 대선 후보 선호도와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후보 적합도 등 정치 현안에 대한 광주 전남 시도민들의 여론을 들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오늘 밤 방송되는 뉴스데스크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광주시민권익위원회가 걷고 싶은 도시 광주의 정책 수립을 위해 시민 여론조사를 진행합니다. 시민권익위원회는 3,000명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대면 면접조사를 실시해 걷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걷기 좋은 곳, 걷고 싶은 도시를 위해 개선해야 할 점 등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광주시의 걷고 싶은 도시를 위한 실천 과제와 추진 방향 등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전남 장흥에서 성범죄 전과자 남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12일째 행적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웃들조차 성범죄자 거주 사실을 모를 만큼 관리가 허술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산 중턱에 차량 한 대가 멈춰서 있습니다. 어지러운 차량 내부, 운전석에는 절단기가 놓여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자 50살 A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건 지난 21일 오후 2시 40분쯤. 주거지로부터 약 20분 정도 떨어진 야산에 차량을 두고 사라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청소년 2명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출소 뒤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생활해왔습니다. 내려간 차, 올라간 차를 다 이제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소리만 나도 그냥 와서 그 사람이 와서 떠든다냐 싶어갖고 깜짝 놀래고 그러더라고요. A씨는 한 달 전 또다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조기에 검거하기 위해서 같이 공조하면서 보관찰서하고 지금 얼른 지금 수색해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무엇이 안 나오네요. 지금 상당히 다각도로 좀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경찰의 수색에도 11일째 A씨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관리 허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달아난 A씨는 신상정보 공개 명령 10년을 받았지만 거주지 이웃조차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3년 전 이사를 온 이웃은 성범죄자인 A씨에 대한 정보를 단 한 차례도 통지받지 못했습니다. 여자애들만 저희가 넷이고 집사람까지 해서 여자만 5이에요. 만약에 혹시 그런 사람이 여기 있었으면은 우리가 또 통보를 받았으면은 제가 이제 더 주의를 했겠죠. 출소하거나 이사를 한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또 이웃에 통보하는데 반대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곳으로 이사를 간 주민들에게는 제대로 통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사한 주민들이 직접 웹사이트를 통해 주변 성범죄자를 확인해야 한다며 미고지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행안부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 정보를 받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적으로 정보 제공을 그동안 이제 안 해왔던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이 누락이 됐던 것 같아요.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보호관찰소와 경찰은 탐색견과 드론을 투입하고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분석하는 등 A씨의 행방을 뒤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광주 남부경찰서가 알몸으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길 가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20대 A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밤 10시 40분쯤 광주 남구 월산동의 한 도로에서 길을 가던 여성을 뒤에서 끌어안고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을 마시고 문득 알몸으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름 휴가철 광주 전남에서 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원산지 표기를 위반한 36개 업소가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50일 동안 광주 전남 관광지 주변 음식점 등을 단속한 결과 축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2개 업소, 또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5개 업소 등 총 36곳이 적발됐습니다. 농관원은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휴가철일수록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광주시가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과 임금 체불에 대한 특별 점검을 오는 17일까지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광주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 12곳으로 공정률에 맞게 하도급 대금이나 임금이 지급됐는지를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건설 현장의 임금 체불 예방과 해소를 위해 시와 자치구, 공사, 공단 등 7곳에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비교적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던 지역 중소기업 경기가 하반기 들어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코로나 4차 유행의 여파 속에 광주의 광공업 생산은 1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조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7월 중 광주의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8.1%가 줄었습니다. 지난해 7월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지난 4, 5월 두 자릿수의 생산 증가율까지 기록했지만 1년 만에 다시 감소세로 반전됐습니다. 지역 주력 업종인 자동차 생산이 13% 가까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직격탄을 맞는 비제조업만큼은 아니지만 제조업종의 향후 전망도 밝지는 않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광주 전남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월 중 업황 전망 건강도 지수가 76.5로 전국 평균 78에 못 미쳤고 전달보다 3%가 떨어졌습니다. 중소기업의 건강도 지수는 지난 4월 중 92.5까지 올랐다가 5월 이후 넉 달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원유와 철강 등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원가 부담이 높아지면서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금리 인상은 중장기적으로 소비 위축과 기업들의 자금 압박을 불러올 수밖에 없어 중소기업들의 체감 경기는 당분간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광주은행이 특별자금 5천억 원 지원에 나섭니다.
광주은행은 신규 자금 3천억 원과 만기 연장 자금 2천억 원을 다음 달 15일까지 긴급 대출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자금의 용도는 원자재 구입 자금이나 체불 임금, 노무비 지급 등을 위해 쓸 수 있습니다. 제9회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오늘 개막합니다. 디자인과 혁명의 합성어인 디레볼루션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오늘 저녁 7시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전시관 광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인공지능 등 기술과 감성의 화합을 디자인을 통해 선보입니다. 개막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광주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김대중 평화회의를 세계적인 평화와 인권 축제로 치르기 위한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MZ세대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평화축제가 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첫 김대중 평화회의가 10월 26일부터 사흘 동안 목포에서 열립니다.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지역에서 열리는 첫 국제행사입니다. 전라남도는 전남을 대표하는 품격 있는 국제행사로 정착시켜서 전남 이미지를 높이고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구상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그 평화와 민주화 인권의 정신을 우리가 계승하면서 세계에 널리 선양하고 알리면서 우리 후세대들이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서울에서 김대중 평화회의 조직위원회가 구성됐으며 이번에 두 번째 조직위원회 회의가 목포에서 열렸습니다. 조직위 위원들은 김대중 평화회의 사전 홍보 계획과 전야제, 그리고 국내외 연사 섭외 현황 등 실행 운영안을 심의했습니다. 사전 홍보 프로그램인 대국민 평화 미소 캠페인은 현재 온오프라인으로 진행 중인 상황. 국제학술회의에선 전 동티모르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하고 국내외 석학과 평화 지도자 40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불평등의 문제, 빈곤의 문제, 그다음에 또 새로운 전쟁들의 문제들이 있는 데서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자는 이 국제학술회의와 문화행사는 매우 뜻깊은 행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위원회는 김 전 대통령의 평화 정신에 걸맞는 행사가 되도록 아프간과 미얀마 국민들의 인권과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프로그램 추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장애인 체육 선수들을 대거 직원으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전라남도 장애인체육회와 취업 업무 협약을 맺고 당구, 육상, 사이클, 론볼, 역도 등 5개 종목 10명의 선수를 채용하는 한편 이들 선수들의 훈련과 국제대회 참가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지역 부의장에 김선남 전남메일 대표이사가 임명됐습니다. 지난 70년 광주일보의 전신인 전남일보에 입사한 김 부의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사회 의장과 광주전남연구원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김선남 신임 부의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 전남대학교는 9월 12일까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박람회에는 전자, 자동차, 에너지, 상생 일자리 3개 분야 100여 개 기업이 참여하며 취업 포털 사이트 인쿠르트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구인 구직 만남의 장이 마련됩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 CJ대한통운, 포스코, GS 리테일 인사 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하반기 채용 계획은 물론 기업 채용 변화와 대응 전략에 관해 설명합니다. 광주 전남대학들이 2022학년도 수시 모집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역대학들은 오는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수시 모집을 앞두고 인기학과 신설, 지역 인재 전형 범위와 장학금 확대 등을 내세워 신입생 모집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올해 수시 모집에서는 전형 명칭이 다른 경우 최대 6개 전형까지 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기술이 대학 강의에도 도입됩니다. 동신대는 이번 2학기부터 전공 5과목과 교양 2과목에 메타버스 플랫폼인 인게이지를 활용한 수업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신대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업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메타버스 강의를 도입했다며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 내년에는 강의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